네, 블록체인 나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글로벌 A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본시장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풍문레이더가 좀 더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계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스투데이의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비락. 예.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그 속담이 있는데 예. LIG 넥슨 그 방위산업 업체죠. 예, 맞습니다. 그 공군 참모총장 동기 3명을 예, 예. 고위직을 역임을 했는데 예. 뭔가 그 공군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라는 있다. 의혹들이 예, 많이 그런 제기되고 얘기 있어요. 나오고 뭐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딱 오비락인 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먼저 LIG 넥슨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예. 어떤 회사죠? 예, 잠깐 좀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보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원래 2005년, 6년 예. LIG 그룹으로 출발했었습니다. 그 전에 거기 LG 화재라고 있었죠. 예, 그게 이제 LIG로 바뀌었죠. 그렇죠. 손해보험으로. 당시 구자원 네. 회장이 분가를 하면서 네. LIG 화재 그리고 당시에는 금성정밀이었습니다. 네. 이게 두 개 회사를 갖고 나오면서 LIG 그룹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건영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건영 건설에서. 그렇죠. 건영. LIG 건설 쪽이었다가 이게 좀 무리하게 사세를 확장하는 바람에 기존에 갖고 있던 LIG 화재 같은 경우는 KB 금융주주한테 팔았습니다. 네. 지금 KB 손해보험 그리고 LIG 건설도 지금 매각을 해서 다시 좀 건영으로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네. 예. 지금 주력 회사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LIG 넥슨 네. 하나뿐입니다. 네. 방산업체고 뭐 미사일이라든지 네. 그리고 레이더 네. 등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 한 10여 년 됐나요? 네. 2011년, 12년도에 구자원 회장이랑 밑에 구본상, 구본엽 다 자식들도 구속이 한번 네, 됐었죠? 맞습니다. 뭐 사기성 그 CP 발행권 때문에 수감 생활을 했었죠. 아, 사기성 CP. 예, 예. 그 기업 어음에 예, 예. 발행하는 데서 주요 정보들을 예, 예. 뭐 왜곡되거나 누락시켜서. 예, 맞습니다.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형량이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던 걸로 당시 기억하는데. 뭐 5년, 4년 정도 선고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법원에서도 가급적이면 네. 부자지간이라든가 형제지간, 일 가족을 다 이렇게 구속시키는 일이 흔하지가 않는데. 그 당시 저도 알기로는 두 분 다 이렇게 서울구치소에서 네. 단연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삼부자가 다 같이 그 한 구치소에서 이렇게 마주치기가 예, 예. 참 쉽지가 않은, 네. 좀 기구하다고 해야 되나요? 당시 어떤 그 사기성 CP 발행하면서 좀 많이 그 투자자들 피해가 네. 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법원에서 좀 이렇게 엄격한 네. 판단을 내린 걸로 알고 당시 있습니다. 피해자들 어떻게 피해가 많이 좀 보상이 됐나요? 사실 그 기존에 있던 LIG 화재를 매각한 거죠. 네. 그 돈으로 아, 보상을 했죠. 매각을 해서. 예. 그리고 LIG 건영도 매각하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피해, 당시 제가 취재를 했을 때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컸었던 거에 비해서는 또 중형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큰 실형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뭐 뒷단에 이런 또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됐던 걸로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상 참작은 됐죠. 네. 됐는데 워낙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네. 법원에서 나름대로 엄격한 잣대를 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LIG 그룹이 어느 순간부터 사세 확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렇죠. 당시 뭐
한때는 투자증권까지 정보사까지 있었습니다. 네. LIG 투자증권, 네. 지금 케이프 투자증권까지 있다가 굉장히 사세가 그 20억 내까지 들었죠. 네. 그러다가 뭐 그 사기성 말씀드렸던 사기성 CP 발행권 때문에 네. 사세가 몰아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세를 확장했던 가장 큰 목돈이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자들의 그 피 같은 돈들을 기반으로 예, 예. 사기성 기업엄을 발행하는 네, 것이 큰 네. 미천이 됐다. 뭐 네. 이렇게 얘기도 있던데. 사실 그 지난 2015년에 그 LIG 넥스원이 증시에 상장을 했었는데 네. 그 상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전에 어떤 방산 비리가 터졌기 때문에 네. 몇 번 상장을 2번인가 3번인가 시도하다가 세 번째인가 네.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네. 들어와서 예. 현직 그 공군 참모총장 동기 3명이 한꺼번에 예, 예. 고위 임원으로 입성을 했다 그래요?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뭐 상당히 뭐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네. 지금 공군 참모총장이 박인호 총장인데 이분이 거기 7월 달인가 네. 공군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참모총장직을 그때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공군 참모총장이었어요? 아니죠. 참모총장 물러나고 네. 그 이후에 이후 예, 총장이시고. 총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장 임기가 뭐 한 1년 반 내지 길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참모총장직을 좀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 한꺼번에 거기 그 공사 35기 동기입니다. 네. 35기. 예. 네. 전부 다 이렇게 예비역 준장 출신입니다. 네. 또 이분들이 뭐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모 씨 2명, 네. 그 전모 씨 1명인데 네. 이분들이 그 전에 뭐 방사청에 대해서 하던 업무가 네. 레이더, 미사일 이런 분야였습니다. 네. 지금 LIG 넥스원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동일한 품목입니다. 동일한 정말 무기입니다. 똑같고. 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관 예우의 예. 그런 모습인데. 정관 예우고 지금 또 공군 참모총장 임기가 거의 뭐 내년 하반기까지 있으니까 1년 넘게 남아 있으니까 좀 LIG 넥슨하고 공군 간의 어떤 그런 밀월 관계가 네. 유지될 거라 하는 게 어떤 그런 재계의 어떤 그런 관측입니다. 뭐 사실 LIG뿐만이 아니라 네. 그 방산 사업을 하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또 입사들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이게 뭐 또 한국 어떻게 군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사관학교 중심으로 네.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체계에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방사청이라든지 뭐쪽 군하고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고위직이 그 자리에 들어서면 좀 그런 방산, 뭐 납품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 방산산업 방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예, 때문에 예. 특히 군과 관련된 구매, 조달 이런 게이트 사건들은 상당히 수사당국에서 엄격하게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사실- 국민 혈세잖아요. 예, 더려대 사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기준 56조 정도 됩니다. 네. 56조 되는데 사실 엄청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그 이런 뭐 방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수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 헬리콥터까지 다 포함되는 총망라하는 그런 겁니다. 네. 군대에 갔다 오셨죠? 네, 갔다 왔죠. 그럼 하다못해 군대에 있다 보면 깔깔이라든지 네. 깔깔이 같은 경우도 납품 비리가 터졌거든요. 그 하다못해 그 깔깔이 쫓기 맞아요. 네. 또 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모업체가 군에 그 USB를 납품하면서 개당 네. 100만 원씩의 납품을 시켰답니다. USB를 개당 100만 원. 예, 100만 원에. 판매가도 아니고 차익을 네. 아니 그 판매가를. 판매가를요. 뭐 차익이 뭐 USB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에 나가면 뭐 전자상가 가면 10,000원, 20,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명품 USB인가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예, 뭐 금이라도 박았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하다못해 그 야전 침대 같은 경우에도 네. 병원에 다는 야전 침대 네. 그것도 모업체가 120만 원에 납품을 했는데 네. 알아보니까 알리바바에서 6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랍니다. 네. 그만큼 국민의 혈세가 많이 세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자잘한 뭐 이게 좀 이렇게 작은 품목, 뭐 USB라든지 깔깔이라든지 그런 품목도 있는데 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뭐 미사일 한 방 쏘는데 보통 한 25억 듭니다. 네. 엄청난 거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군 수사 당국에서는 뭐 이중 특정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지금 내사를 벌이고 있나요? 지금 내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뭐 군인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최근 5년간 집행했던 업무를 네. 못합니다. 향후 3년간.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걸리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수사당국이 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사 자체도 네. 군 내부에서 하다 보면 결국 또 제 식구 감싸기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격한 뭐 유계질서 문화 네. 그리고 사관학교 기술 중심으로 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약간 어떤 그런 손방망이라 표현해야 됩니까?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원이라든가 네. 검찰에서 직접 개입을 해야 될 네. 아니면 공수처라든가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공직자들이니까 어떤 군이란 또 특수 사회니까 네. 좀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LIG 넥슨은 지금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좀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직접 그쪽 언론팀장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그 3명이나 동기 3명이나 가게 되냐고 하니까 이거 뭐 우연의 일치다. 네. 아니 보는 시각에 따라 네. 다를 수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기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수도 아니고 한 기수에서 세 명이 동시에 입사를 네. 했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어떤 그런 뭐 조금 공군과 네. LIG 넥슨과의 어떤 그런 향후 어떤 미래 관계 때문에 네. 영입한 거라는 게 다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LIG 넥슨 회사 측 입장은 그냥 뭐 운이 일체다. 네.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네. 입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 측은 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우리도 이런 각도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서로 다른 그리고, 각도에서 뭐 예.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일각의 설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군과 관련된 네. 조달 사업들 참 수사 당국이 더욱더 돋보기를 들이대고 네.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이 국민의 혈세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그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 되죠. 가지 덧붙이자면 20년 전인가요? 1990년대 보면 그 옛날에 린다김 사건 터지지 않습니까? 율곡비리. 예, 그렇죠. 예, 기억나네요. 그때는 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연루됐습니다. 네. 이양우 국방부 장관이 맞아요. 연루돼가지고 네. 그때 뭐 언론에서는 이렇게 좀 이양우 국방부 장관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사실 네. 린다김한테 네. 부적절한 네. 관계를 두 번이나 했었다. 네.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율곡비리라는 그런 게 나오게 됐다고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식으로 확대는 안 되겠지만 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어떤 방산 비리라는 게 계속 끊이면서 나오고 있으니까 네. 하나하나 짚어봐야 한다는 네. 그런 지적이 뭐 군 당국에서도 나오고 뭐 재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군 조달 게이트 사건들은 정말 끊이지 않고 없어질래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단위도 크고 네. 이게 뭐 군이 있는 한 네.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봤을 이 때. 리베이트를 뭐 3%, 5%씩만 받아도 조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그 로비스트들, 예, 예. 뭐 소위 말하는 것도 브로커일 수도 있고, 예, 예. 여기서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면 로비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 요즘 말씀 나온 김에 린다 김씨 좀 근황을 좀 아시나요? 좀 어떻게 지나시나? 지금 린다 김이 뭐 개인 사인한테서 5천만 원을 빌렸다가 네. 못 갚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수감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5천만 원 때문에? 네, 수감 생활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 율곡비리 게이트의 주인공 네, 린다 예. 김씨가. 좀 거의 몰락을 한 셈이죠. 예. 또 과거에 또 삼성 이건희 회장과의 뭐 약간의 뭐 또 스토리도 있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사실 그렇죠. 뭐 네. 사실 뭐 누군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뭐 재벌 2세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재벌 네. 2세하고 동거를 했었습니다. 네. 동거하다가 그리고 뭐 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네. 그다음 영화도 출연하고 네. 뭐 가수로 좀 전향해가지고 앨범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냈었습니다. 앨범을. 예, 예. 어.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있던 린다 김으로 지금 린다 김 씨가 나이가 지금 어떻게 70이 넘으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53년생입니다. 53년생. 3년생이면 70이 딱 70이네요. 70이요? 네. 이제 그야말로 그 로비스트가 브로커도 안 되는 5천만 원 구속이 될 정도면 네. 참 말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우리 삼성 이재용 네, 회장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네. 성탄절 특사 네. 또 뭐 남아 있는 뭐 형량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뭐 기대를 해봄직한데 또 하필이면 지금 경찰에서 페이퍼 컴퍼니 예, 예. 또 수사를 착수해서 뭐 특사는커녕 추가가 안 떠야 돼.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이재용 부회장이 좀 가석방 기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취업 제한 예. 그런 쪽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론상은 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 국민 3명 중 2명은 사면시켜 주자. 네.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어떤 이익을 담당해야 되니까인데 뭐 정부 쪽에서는 좀 나름대로 또 강성 네. 지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눈치를 봐야 되니까 네. 결국 이번에 사면 명단에서는 지난 21일 날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에서 네. 그 명단에 좀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기소가 돼야 가석방에 지장이 있지 아직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가석방을 받을 이건 수 있는 저번 건이죠, 이렇게. 지금 가석방 받고 있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사면이 되지 않나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조사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면에서 제외가 되네? 잘... 아니죠, 이건 전혀 다른 건이죠. 네. 이건 저번에 국정농단 네. 같은 경우가 네. 2년 반 네. 수감생활을 하다가 네. 좀 가석방 기간이고 네. 지금 나머지 기간, 지금 이게 경찰에서 조사를 하려는 거죠. 원래 검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게 5억 이상이 되면 검찰로 넘어가야 되고 5억이 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금액이 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벌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좀 수사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네. 건이 재산 국외 도피 그리고 조세 포탈 네. 그리고 그런 건에 대해서 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 지금 금융범죄 수사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네, 있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범죄 수사대가 지금 발족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큰 실적을 또 잡아야 되는 또 부담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혐의가 뭐죠? 재산 국외 도피, 예.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3가지입니다. 예. 이 중에서 외환거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외환 거래는 아니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조세 회피처에 그냥 네. 돈을 보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소위 말하는 네. 조세 포탈, 재산 국외 은닉 네.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네. 건으로 쭉 만약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검찰 쪽에서 기소할 걸로 좀 판단됩니다. 그럼 아직 뭐 송치 의견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인가요? 아니죠. 아직 조사를 벌이고 있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걸린 게 많습니다. 네. 아직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는 좀 가석방 기간이고 네. 또 하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 합병건에 대해서 네. 좀 1차 공판 중입니다. 네. 지지난주인가 24차 공판을 받았고 24차요? 24차. 엄청나네요. 예, 1차 잠깐만. 공판에서 24차를 받았습니다. 네. 아직 1심 결론이 결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도 이게 또 커지면 이것도 또 소환하나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될 거다. 사실 이제 하나 터지면 하나가 꺼지면 또 하나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재계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닥친 그런 사법 리스크가 예전에는 일종의 변수였는데 이제는 거의 상수가 될 거다. 계속 앞으로 몇 년, 길게는 10년 동안 따라다닐 거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처음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고 한번 보석으로 나왔다가 다시 법정 구속이 됐고 예, 예. 가석방으로 나왔다가 네. 이번에 뭐가 또 재판이 잘못되면 세 번째 들어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재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1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죠. 정말 산다면 산네요. 네. 아니, 잠이 안 오겠어요. 일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심정이 네. 참. 그런데 이게 참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도 조금 좌우될 수가 있는데 만약 지금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게 되면 네. 1심 쪽에서도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처벌을 네. 받아야죠. 예.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심판을 네.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계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의 주식시장 이슈를 모아드리는 증시 핫이슈 코너입니다. 오늘도 자본시장 전문기자 스투데이 김필주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PC디렉트 네.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 언론사가 어딘가요? 당사자? 바로 풍문레이더입니다. 네, 바로 당사자인 저를 상대로 예.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지난주 무혐의 처분이 받았죠?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연히 진실을 네. 밝히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네. 사실 그 국민의 알 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계속된 또 민사 재판을 지금 네. 저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일단 PC디렉트 언론 저희를 상대로 고소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 지난해 1월과 2월에 이제 저희 풍레이다 매체에서 기사를 2건을 썼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서대식 대표의 수상한 거래처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에 대한 이 보도 자료였습니다. 네. 이후 PC디렉트는 이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저희 풍문레이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고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사 내용 네. 뭐 저희는 뭐 당연히 비방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뭐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네. 뭐 이런 뭐 횡령 배임 혐의 아니면 뭐 매출 채권을 뭐 돌려막기를 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온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의혹들이 제기했다라고 스케치 기사로 썼는데, 네. 자, 이번엔 남부지검에서는 어쨌든 기소 의견에서 네. 진도불충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불기소를 했는데 네. 그 주된 내용이 뭔가요? 예, 15일 날 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이 해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이 언론의 자유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특히 검찰은 이 PC디렉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우호 지분을 넓히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 공개한 이 첫 번째 기사를 두고 해당 기사가 일부 과장된 표현은 있지만 그러한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술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 사건을 보면 그 PC디렉트의 이런 매출 채권과 관련된 수사가 네. 있었고, 민사 판결에서는 대법원에서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네. 판결의 주된 내용이 있었고, 하지만 또 검찰은 네.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당시에 또 무혐의 처리를 했단 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양쪽 다 판결문이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지금에서 보면 상당히 양쪽 다 의견들이 팽팽한데, 네. 그렇다면 검찰이 또 저희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부분도 네. 무혐의 처리했다. 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가 허위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셈입니다. 네. 이 검찰은 이 1차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고소인 즉 PC디렉트 측으로부터 직원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했었고요. 네. 의견을 저희가 들으려고 했으나 이 고소인 측으로부터는 별다른 의견을 듣지 못했죠, 저희가. 네. 그리고 1차 기사를 게시 후에 고소인으로부터 기사 내용은 이 허위이고 검찰로부터 전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 취지의 내용 증명을 받자 2차 기사 앞부분에 편집자 주라고 표시해서 이 고소인 측의 내용 증명 그리고 주장 요지를 게시해서 최종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의문점들을 풀어갈 방침이라고 기재한 점을 비추어서 검찰 측에서는 이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PC디렉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무혐의 처분 내린 부분에 대해서 PC디렉트나 네. 서대식 대표 네.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예, 현재 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 회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추가 견해를 듣고자 했지만 아직 그러한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PC디렉트는 제가 2년 전에 당시 취재를 할 때도 네, 제보자 측의 주장에 반하는 또는 회사 측의 입장을 여러 번 수차례 좀 전해 듣고자 전화 연락을 했는데 무혐의 처리됐다라는 결과 통지서만 보내주고 주된 내용을 전혀 밝히질 않았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억울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본인들의 입장을 전혀 지금 계속 밝히질 않고 있어요. 네. 참 이럴 때는 언론으로서 어떻게 양쪽 다 의견을 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도 네. 참 고민이 많은데 우리 네. 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취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제 자료를 작성하고 또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데 네. 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두루뭉실한 답변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할 수 있는 것도 본인들의 권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의견을 좀 주고 이런 부분들이 기사에 반영해 주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계속 지금 입을 열질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억울하다라고만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뭐 세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또 거꾸로 네. 또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참 뭐 이 방송을 보신 우리 PC디렉트 서대식 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반박 의견이라든가 주된 방송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풍물레이더에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박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LG화학 얘기죠. 사흘째 지금 신고가요? 신저가요? 예, 신저가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때 올해 또 최고의 주가 LG화학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전기 배터리까지 네. 하면서 배터리까지 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이었었는데 네. 인적 분할 했었죠. 예. 물적 분할인가 네. 인적 분할인가 네. 분할하면서 주가가 이제부터는 네. 그 하락세만 계속돼 보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주가가 떨어졌죠? 예, 주가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료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에 보시면 현재 주가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네. LG화학이 사흘 연속 신저가를 새로 쓰면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다가오면서 이 모회사의 디스카운트 우려가 맞물린 것인데요. 이 LG화학은 전날보다 17,000원, 2.65% 하락한 62만 5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LG화학은 장중에는 62만 2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LG화학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신저가를 기록 중인데요. 전날에는 63만 6천 원의 신저가를 썼습니다. 계속된 이렇게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신저가를 네.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LG화학을 2차 전지주로 보고 이 배터리 상황에 보고 이 투자를 해온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등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또는 이 상장 이후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그 최근에 SK케미칼, 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시켰던 네. 이후의 주가의 모습이 거의 데자뷰처럼 비슷하죠, 지금? 예, 맞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네. 이 업종은 다르지만 이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과 이 개발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로 부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SK케미칼은 513%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LG화학 역시 2차 전지 사업 부문에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2차 전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60%나 성장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상장하면 곧 모회사 주가는 하락한다라는 이런 네. 이제 정설이 나오겠어요? 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3월 18일에 이 상장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SK케미칼의 주가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직전 이 달인 2월에 10% 하락했고요. 상장했던 이 3월에는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하락을 해서 이 월간 기준 최대폭인 34%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주요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이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현재 LG화학도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 역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로서 전달에는 각각 1,897억 원, 1,714억 원을 순매도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닥의 A루트 자회사로 우진기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곧 상장을 준비한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상장이 됐을 때 최소 5천억 이상 네, 평가가 된다고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모회사인 A루트는 네. 시총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예, 시중에 1,000억대로 1,000억. 5분의 1 수준입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5천억 이상이 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총이 1,000억도 안 된다. 매우 저평가된 예, 상황입니다. 우진기전의 실적은 계속 내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예, 참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예.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라는 기본 정석인데 네. 일단 먼저 우진기전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진기전은 198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전력 품질, 전력 시스템, 전력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이 4개 분야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약 3만여 배 제품의 유통, 그리고 연구개발, 설치, 유지보수까지 이 토탈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용 이 전력 솔루션 플랫폼 업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A루트와는 언제 이렇게 이제 모회사가 되고 관계가 예. 됐죠? A루트는 이제 우진기전의 최대 주주인데요. 네. 우진기전은 최근 주관사 선정 과정에서 상장 기업 가치가 최소 5천억에 이상을 달할 것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최대 주주인 A루트는 우진홀딩스를 통해서 우진기전 지분 63%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이 평가 가액만 3천억 원입니다. 네. 만약에 이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88.5%까지 껑충 뛰게 되는데요. 네. 이때 증가해서 4천억 원의 이상의 지분 가치가 발생하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1천억 원대에서 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4천억 원대로 급격하게 4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회사의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주주 A루트 네.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A루트는 이 산업용 프린트 사업 제조 회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물류, 운송 분야를 중심으로 이 모바일 프린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현재 A루트가 상당히 이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는 항암 바이러스 연구 개발 바이오 회사인 바이로큐어에까지 이 유상증자 형태로 30억 원을 투자하면서 바이오 신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가 또 빅사이클로 네. 상당히 반도체 업계가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뭐 이게 또 우리 우진기전과 또 사업의 연관성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로 인해서 오늘도 이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뚫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이 우진기전 역시 반도체 빅사이클로 큰 수혜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들이 빅사이클을 맞아서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 전력 품질의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는 이 우진기전도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반도체 등 전방 산업의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우진기전의 실적 성장은 해를 넘어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마 상장 시점에는 6천억 원을 넘는 이 실적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까지 그 우진기전이 M&A 시장의 매물로 나오면서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상당히 그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최종 이제 A루트가 최대주주, 절대주주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또 관심이 A루트로 몰리고 있어요. 네. 또 최근에 이제 IPO를 또 우진기전이 준비하면서 주관사까지 선정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또 주가는 현재 지금 1,000원 미만이고 상당히 네. 뭐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향후 내년도 그 A루트의 주가가 상당히 기대되는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또 우진기전 대표도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네. 한번 자세히 회사 예. 소개 한번 부탁 또 시청자분들께 네.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리해주신 스튜데이 김필주 기자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겠습니다.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여러분은 지금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더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증시 핫이슈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H&B 디자인 이번에 주주 배정 대규모 유상 증자를 했어요. 네. 네, 이런 와중에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이제 373억 원 조달하면서 경영진들도 3자 배정 유증에 또 네. 참여를 하겠다.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네. 먼저 또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H&B 디자인은 지난 8월 97억 원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인 아라바이오 H&B를 인수해서 기능성 원료, 이 기능성 원료를 개발하고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NK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포에버 NK를 인수하면서 면역 진단 그리고 면역 관련 신약 개발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경영권이 바뀌었었죠? 예, 맞습니다. 네. H&B 디자인의 옛 사명은 디자인입니다. 네. 2012년에 설립된 디자인은 스마트 기기 브랜드인 이 코끼리 보조 배터리 시장에서 이 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업계 1위 위상을 앞세워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지만 그 이후로 이 매출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재무 구조가 많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가 등판하면서 회사가 매각이 됐고요. 바이오 및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이 체질 개선을 했으면서 아라바이오 출신인 이사진 그리고 H&B 이정 대표인 이정호, 경영 컨설팅 업체 HAG의 이현웅 대표가 회사에 들어오면서 새 판이 짜지게 됐습니다. 네, 그 유상증자 이번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주된 목적은 뭐죠? 예, H&B 디자인이 37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동시에 경영진 및
전략적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1일 H&B 디자인은 공시를 내고 지난 10월 12일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장 그리고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를 했는데요. 20일 최종 발행가액은 6,910원으로 결정됐고 청약률 100% 가정 시 연내 373억 원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최대 주주는 100% 청약을 완료했죠. 예, 최대 주주가 100% 청약을 완료하고 청약을 하기로 또 실권주가 생기면 이거를 모두 인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를 통해서 올해 관리 종목 네. 좀 유일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금 관리 종목을 해소할 수가 있나요? 예, 그 최근 3, 4연도 중에서 2, 4년도가 이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H&B 디자인은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반기 법차손이 이 109억 원으로 자기 자본 대비 125%이기 때문에 먼저 1, 4업년도를 충족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이미 약 146억 원의 법차손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본 대비 50%를 넘겨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이 증가를 한다면 2, 4업년도 연속 법차손 발생 우려를 해소하면서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주주 배정 자금 조달이 잘 이루어져서 디자인 회사가 더 큰 또 내년도에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야벡스. 과거 이그젝스라는 회사였었는데 최근에 예술품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이제 네. 발걸음을 시작했다고요? 네. 네, 이번 NFT 공동 사업이 어떤 내용이죠? 예, NFT 공동 사업을 위해서 야벡스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벡스는 21일 예술품 NFT 공동 사업을 위해서 비체나 사색의 향기, 이페미 코리아와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대한전통명장협회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소식에 20일 야벡스는 전일 대비 11.35%가 증가한 1,5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정확히 국가 그림들을 대상으로 지금 NFT 네. 조각 투자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내용 MOU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업무 협약에 참여한 단체와 기업들은 이 앞으로 야벡스와 NFT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은 비체나가 블록체인 전문 개발업체 ABC와 공동 개발 중인 NFT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야벡스는 이번 협약으로 갤러리 도난 방지 그리고 무인 도슨트 솔루션 등 이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NFT 수익도 발행 수익도 있겠지만 또 그림 자체 네. 이게 또 시세 상승이라든가 네. 로얄티 수익 뭐 다양하게 또 매출이 또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측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NFT와 이 예술품의 진위, 소유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예술 작품의 이 희소성과 유일성을 가치를 높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와 앞서서 NF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디지털 자산이 재판매될 때마다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면서 이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술 전시회가 지금 시작이 됐죠? 예, 맞습니다. 이번 MOU 체결과 동시에 본사 사옥에서 헤르지움 갤러리를 오픈하고 오늘 22일부터 28일까지 현재 제3회 앙대팡당 코리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막식 시상식 전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당 전시회는 세계 50여 개국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다녀왔는데 상당히 그 좋은 그림들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이번 성탄절 연휴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좋은 그림 좀 보시고 많은 힐링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스튜데이 김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코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스튜데이 김영석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그 H닥 테크놀로지 현대가 3세죠. 그렇죠. 정대선 HN 사장이 세운 블록체인 기술 회사잖아요. 예, 뭐 관련된 뭐 이슈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H닥 같은 경우에는 현대가의 3세 정대선 사장이 네. 세운 이 블록체인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입니다. 네.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이 되어 있죠. 네. 초기에 H닥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현대코인 아니냐라고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현대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그래도 뭐 어떻게 거래는 잘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 뭐 이목도 잘 끌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대기업에서 진행을 하는 암호화폐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성은 충분하겠지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얼마 전에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네. 녹취록이라기보다는 녹취 파일이 터졌습니다. 이 정대선 씨가 직접 대표이사로 있는 건 아니고 네. 별도의 대표이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네. A 씨라고 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MM 마켓 메이킹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만한 그런 녹취가 터진 문제입니다. 마켓메이커 MM이라고 하는데 뭐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뭐 당시에 뭐 올해 1월 초에 15원 정도 했었다고요, 이 코인 가격이? 예. 이 가격을 2배 이상 올리자 뭐 이런 통화 내용이 있었네. 2배뿐만 아니라 네. 한 40원까지 네. 올릴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 녹취 내용 중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외부에 팀이 있다. 네. 이걸 직접 운영을 한 팀이 있고 얘네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면 걸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네. 17원에는 내가 받쳐줄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게 회사의 공금으로 네.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어떤 허락 없이는 진행하지 못한다라는 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 네. 400원까지 올리지 못하면 쟤네 팀도 수수료 못 받는다. 그러니까 한 8월 달까지 지들이 200원까지는 올릴 거다. 네. 하고 정말 200원까지 갔어요. 아. 200원을 터치하진 못했지만 네. 근처까지 갔다. 200원 근처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럼 15원짜리 시세가 200원 근처까지 갔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뭐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산업에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물론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이 정말 발전을 하고 플랫폼의 비전이 빛을 발한 순간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네.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암호화폐 재단의 대표이사 네. 녹취록까지 터진 상황에서 무슨 또 변명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수사 당국이 뭐 조사가 착수가 됐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의혹만 제기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BS에서 네. 그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얼마 안 있으면은 또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뭐 내부자 정보 매매라든가 상당히 처벌이 엄격한데 그렇죠. 이 코인 업계는 지금 특근법 이후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시세 조작을 하다 걸렸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좀 처벌을 강화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MM 혹은 주가 조작, 네. 뭐 가격 조작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도 특근법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실제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처벌된 사례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 특근법이 또 발효가 된 상태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뭐 법 제도가 아직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처벌 규정이 애매하죠 지금은. 그렇죠. 처벌을 사실 하기에도 이 네. 법리적인 해석이 어디까지 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한 문제점도 아직 남아 있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네. 예.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단 이 법적인 판단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당국 또한 좀 많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런 시세 조종을 하시는 분들, 예, 이게 뭐 저도 공공연하게 얘기로만 듣고 있는데 예. 이런 분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시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나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관심도 없습니다. 네. 뭐 잘 살겠죠. 네.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네. 좋은 집 살고 네. 잘 살겠죠. 네. 근데 그래도 잘못한 만큼 벌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강남의 그 하류계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은 이분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씀씀이가 정말 큰 손들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특히 많더라고요. 예. 30조 원에 몇 천억씩 뭐 자금을
모았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요 코인업계 거래소에서 직접 VIP들을 관리할 정도로 예. 엄청난 그 젊은 회장님 소리를 듣고 다니는데 참 실제로 이런 MM을 통해서 가격이 등락 조단하면 재단 어느 정도 돈을 버나요? 어느 정도 돈을 버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단 네. 일단 거기에 투입된 자금이 어느 정도이냐, 네, 그리고 얼마만의 기간을 설정을 해두고 네,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리 풀려 있는 네. 암호화폐 물량에 따라서 그런 내용들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MM을 하면 얼마 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 내부적인 이야기도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네. 왜냐면 굉장히 이 컨피덴셜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재단의 대표가 MM 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외부 작전 세력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을 하려고 네.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네. 그리고 또 이 A씨 측은 변명을 뭐라고 했냐면 이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올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뭐 검토를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한 적은 없다. 미수란 얘기인 거죠, 본인들은? 예, 근데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네. 술은 먹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사업이 먼저 좀 잘 되고 나서 그 사업의 진행 사항이 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띄워놓고 그 덕에 사업도 잘 된다 이게 맞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많죠.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죽잖아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좀 잘못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 말이 묘하게 참 의미가 다르네요. 그렇죠. 저분들이 하는 말이 예. 어쨌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시세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 예. 정말 좀 구차한 변명인데 저는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시세를 올려놓으면 예. 이제 결국 이분들도 탈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 예. 설거지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예. 이렇게 참 고가에 또 사는 불나방 같은 개미들이 아직도 많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네. 마음이 아픈 게 네. 일단 H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 현대 그룹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이 대기업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의 운영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 개미들이 뭐 무지성으로 투자를 했다. 네. 아니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대기업이 대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다 대고까지 투자자의 책임을 묻기에는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가장 큰 피해자들이 또 투자자들일 테다 보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현대가를 창업한 우리 정주영 회장이 자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정말 그 불로소득으로 막대한 금액을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을 보면 다시 그 오동나무 간에서 다시 나와서 불호령을 치실 것 같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이 녹취 파일 누가 풀었냐. 네. 이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한 사람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벌가에서 진행한 사업을 갖다가 폭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암호화폐 업계에서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그 자본시장, 코인시장의 뒷얘기 전해주신 스튜디오의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크리스마스 상당히 허전하고 좀 마음이 헛헛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가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로 그 온누리의 사랑을 많이 펼쳐져야 되는데 여느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더더욱 지친 우리 마음 좀 우리 성탄절로 많이 좀 달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